지난 2016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 이사직에 오르자마자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삼성전자가 80억 달러의 하만을 인수한 내용이 공개됐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현재 이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일부 주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임시주주 총회에서 인수하는 무리 없이 통과되었고 2017년 3월 인수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하만은 미국의 음향 전문 기업으로 음향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수많은 브랜드를 소유한 회사였습니다. JBL과 AKG, 하만 카돈 등의 자회사 및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되며 이후 하만 산하의 브랜드 이어폰이 삼성전자의 주력 핸드폰에 번들로 들어가면서 사업적인 협력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인수 이후 삼성전자가 발표한 신형 태블릿 갤럭시 탭 S3에 AKG 튜닝 스피커가 탑재된 것을 시작으로 갤럭시 S8의 번들 이어폰도 하만의 브랜드인 AKG를 달고 출시되었습니다. 갤럭시 S9에는 AKG 튜닝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었으며 AKG Y50BT가 사은품으로 등장합니다. 당연히 차기 갤럭시 S10에도 AKG 이어폰이 기본으로 탑재되었는데요. 갤럭시 버즈도 인수한 하만의 기술력으로 기존의 삼성 제품보다 음질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하만 인수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와 파운드리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맞물리며 삼성전자 실적이 향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2017년 인수한 하만 사업부의 실적 기여도가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영증권연구원은 내년 삼성전자가 3억 5천만 대의 핸드셋을 생산할 것이고 이 가운데 스마트폰은 3억 대 수준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15%가량의 출하량 성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2017년 이후 다시 한번 3억 대 이상 출하량 달성 목표를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2021년 플래그십 라인업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전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최대 700만 대 수준 3개 모델의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은 화웨이 제재로 인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생산량 증대와 경쟁 확대에 대한 전략으로 삼성전자는 상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조기 출시와 물량 확대로 시장 선점을 꾀할 것이라며 수익성은 중저가 라인업 확대와 부품 표준화, ODM과 JDM 운영 전략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삼성전자에 인수된 하만 사업부를 주목해야 한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수 이후 지난 3년간 삼성전자는 하만의 사업 부분을 재조정하는 인수 후 통합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마이크와 극장용 스피커, 카오디오 등 다양한 분야의 오디오 브랜드를 보유한 하만과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 소비자 가전 부문과 협업도 진행되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부터 하만이 본격적으로 전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2X 등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하만의 매출 성장이 빠르게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하만 인수 목적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하만그룹이 자동차 관련 사업에 잔뼈가 굵은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이 자동차 사업과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당시 하만의 세계 카오디오 시장의 점유율은 41%에 육박했기 때문인데요. 이 분석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향기기뿐만 아니라 음악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도 소유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유명 자동차 회사의 카오디오와 음향 솔루션 제공 등등 한마디로 오디오 업계의 공룡을 인수했다는 것인데요. 오디오 부문뿐만 아니라 커넥티드카와 같은 전장 부분 기술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향 이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율주행 관련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분야 인력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분야로 재배치하는 조직 재정비를 마친 바 있습니다. 전장 부품 분야의 제한된 인력 내에서 인포테인먼트 분야에 더욱 집중을 하기 위한 정비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인포테인먼트 사업이 점차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만의 첫 합작품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콕핏이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콕핏은 디지털화된 계기판으로 자동차 계기판 대신 전면 유리 하단에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을 말하는데요. 디지털 콕핏은 차량 내 영화와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와 운전자의 손쉬운 차량 제어 등 전장 부품 사업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완성차 업체의 프리미엄 모델에만 디지털 콕핏이 탑재되고 있지만 향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확대된다면 디지털 콕핏 탑재 차량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켓스앤드마켓스는 글로벌 자동차 디지털 콕핏 시장 규모가 2022년까지 515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6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8.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만을 인수하며 해당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행보가 새삼 든든하게 느껴지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한 내년 코로나로 침체된 소비 시장이 회복되면서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완성차 업계 유통망을 보유한 하만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파운드리를 비롯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수익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하만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삼성전자의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만은 원래 삼성전자보다 애플과 훨씬 관계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삼성에 인수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과 하만이라는 막강한 아군을 가진 한국은 2021년 미래성장 먹거리를 주도할 혁신성장 신산업을 위한 투자를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래 사업 분야에서 위상을 높일 한국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